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2월 8일 국내 증시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또 오늘 리딩에서 어떤 얘기를 다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코스피 지수는 1.3%, 코스닥은 0.93%,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이 금요일 고용 지표가 연준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주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2481선에 다시 또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딱 두 가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2480선에 안착하느냐, 돌파가 아니라 안착입니다. 최소한 2, 3거래일 정도는 현 위치를 지켜주는 게 중요해요. 여기를 안착하느냐, 아니면 아래에 있는 갭자리를 메꾸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단 2480선 위로 안착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래에 갭자리가 있다라는 게 되게 불안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과거 코스피 지수 차트를 한번 뒤로 쭉 돌려보세요. 과연 아래에 갭자리를 만들고 안 메꾼 게 몇 번이나 되는지. 아마 100개 중에 한 95개, 96개는 메꿨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시장 지수가 아래에 갭을 만든다라고 하면 90%, 95%의 확률로는 그 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는 가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서 바로 갈지 더 갔다 갈지 이건 사실 저희가 확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 조정의 근거가 될 수 있었던 고용지표와 파월 의장의 연설, 이게 무난히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장에 눈에 띄는 악재는 없어요. 하지만 글쎄요,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도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딱히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만들어질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올라갈 이유도 없고 떨어질 이유도 없는 참 애매한 시장이다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어찌 됐든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우하향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뭐 조정이 들어오든 더 가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우하향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물려도 뭐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그 이상으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게, 박스권 상단 부근으로 예상되는 2,500, 2,600 사이에서는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면 안 돼요.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했다가 만약에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가 버리면 그 종목들은 낙폭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신규 종목으로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급등 종목이 아니라 그냥 좀 평이한 종목, 뭐 실적 위주의 종목이라던가 그냥 좀 비리비리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을 샀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다시금 박스권 시장이라 시장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탈출 혹은 수익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서 매수하기보다는 되려 낙폭 큰 종목이라던가 낙폭이 컸던 종목이 막 횡보하고 있는 좀 막 거북이처럼 달팽이처럼 기어다니는 종목 있죠. 그런 거를 매수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길일 겁니다. 자, 뭐 일단 내일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까지도 241선 위에서 코스피 지수가 마감해 준다라고 하면 향후 시장을 2600선, 2550에서 2600선까지 추가 상승을 기대할 만할 것 같습니다. RSI 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제가 과매도 구간 들어오고 나서 하락 안 한 적 없어요 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때도 여러분들한테 RSI 지표상 지금 현재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어차피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빠졌죠. 자,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RSI 지표 자체를 낮췄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아직 샴페인 터트릴 단계도 아니고 이대로 쭉 뭐 2800, 2900, 3000 우상향 추세를 보여줄 가능성보다는 한 번은 2400선 메꾸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막 시장에 취해가지고 있는 현금 다 끌어다 쓰고 이렇게 대응하기보다는 2400선을 염두하면서 일정 부분은 항상 좀 현금을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2500선 부근에서는 현금 비중 15% 이내를 맞추라고 말씀을 드렸고 2600선에서는 현금 비중 한 30% 정도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시장을 대응하심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앞으로 시장이 빠지면 여러분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예전 우하향 시장일 때는 시장이 빠지면 저점을 계속 깨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디까지 빠지려나, 올라갈 수는 있을까, 이런 걱정을 했다면 지금은 이미 우하향 추세를 끝내고 박스권으로 돌입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물렸던 가격 정도 선까지는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하락한다고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어요. 되려 지금 시장은
이렇게 아래에 갭 두고 막 올라갈 때 이때 막 무리하게 현금 써서 현금 하나도 없다. 혹은 급등 종목 추격 매수했다. 이런 것만 좀 안 하시면 수익 보심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욕심만 버리면 박스권 시장은 수익 보기 되게 좋은 시장입니다.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은 모트렉스였어요.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주로서 지금 현재 우상향 추세, 단기 우상향 추세를 밟고 있어서 17,500원까지는 추가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한 3에서 5% 정도 기대 수익 잡고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바로 17,500원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수익 인증 보니까 대부분도 뭐 3에서 5% 정도 수익을 보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박스권 상단으로 예상되는 만큼 방망이 짧게 잡고 약수익이라도 계속 그렇게 회전시키면서 쌓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모트릭스랑 같이 설명을 드렸던 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였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오늘 4% 이상의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120일 저항 구간은 뚫지 못했지만 어찌됐든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딱히 이슈가 없는데도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준 것 같아요. 아마 다음번 섹터 순환 시장에 자율주행이 좀 주목받으면서 모트렉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위에 갭자리를 메꾸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올라간 종목들 보면은 또 챗봇 뭐 이런 것들 돌아가면서 순환매 나왔고요. 또 증권형 토큰 관련주들 순환매가 나오긴 했는데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한 모습이죠. 윗골이 나는 종목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셔서 시초에 내 종목이 좀 갑자기 올라간다 하시면 욕심 크게 가지지 마시고 적당히 팔고 나오고 단타도 웬만하면 당일 안에 끝난다. 단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막 추격 매수 있죠. 이런 것도 당일 매수 매도 원칙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어제 모트렉스를 수익 매도했기 때문에 제가 GSE를 또 잡아드렸어요. 자, GSE 같은 경우는 일전에 요때 잡았어요. 요때 잡아가지고 이 꼭대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매도 타점으로 이 꼭대기에서 매도하진 못했고요. 대충 한 요 정도에서 팔았습니다. 뭐 여기까지 갈 줄 몰랐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 죽이면서 낙폭을 보여주는 모습인데, 자, 절반의 법칙이라고 한다면 급격한 상승 이후 거래량 없이 상승폭의 절반까지 조정이 온다라는 거였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없이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까지 현재 지금 GSE가 조정이 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는 단기 반등 자리가 맞거든요. 근데 이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지금 이슈가 없기는 해요. 이슈가 없는데 일단 차트적인 관점으로는 단기 반등 자리고, 또 애초에 유가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좋을 때 올라가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오늘 시장 지수가 어설프게나마 갭이 떴고 만약에 241선, 2480선을 안착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2400선 한 번은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유가 관련주들이 또 갑자기 뭐 뜬금없이 무슨 이슈가 뜨면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금 최근 유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유가 관련주가 아니라 국제 유가 자체가 좀 많이 상승폭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개방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요. 거기다 지금 터키 안타깝지만 지진 때문에 또 원유의 수출 이것도 공급망도 흔들리고 있고 또 러시아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제 유가가 야금야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시장에 조정을 줄 수도 있겠죠. 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제 유가가 다시 올라가네. 이거 원자재 가격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번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다음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지수 나쁘게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으로 연결되면서 시장을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2400선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GSE를 가볍게 단타 자리로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차트로 보면은 GSE에서 좋게 볼 건 10분봉밖에 없기는 해요. 일봉상으로도 지금 61선 위로 안착 못했고 지금 10분봉 차트만 그나마 수렴한 상태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탔거든요. 자, 10분봉에서 이 볼밴 상단 4,360원 이 자리만 좀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이 10분봉의 힘으로 15분봉에 있는 볼밴 상단과 241선 4,4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생기겠죠. 만약에 GSE 같은 경우가 4,4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자, 15분 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단에 안착, 그리고 10분 봉상으로도 볼린저 밴드 상단 안착, 그리고 1봉상으로도 60일선, 5일선, 11선 다 위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차트가 완전히 정별은 아니지만 굉장히 예쁜 차트가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GSE를 한 2, 3거래일 정도 여유 있게 보면서 접근해 보자라고 장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4,35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는데 장마감 때 한 10원 정도 오르긴 했네요. 시간에서도 뭐 어설프게 뭐 조금 오르긴 했어요. 자, 당장 뭐 내일 올라간다 이럴 것 같진 않지만 이번 주 금요일 혹은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한 4,100원 정도 잡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거래량이 뒤에 빵빵하기 때문에 얘가 481선까지 밀리면 막말로 그냥 1배수 추매해버리셔도 솔직히 상관없어요. 그래도 수익 보고 나오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가 2교시 종목의 특징은 뭐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회전율을 중시하는 종목군들 위주로 설명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GSE 같은 경우도 웬만하면 4,100원 이탈하고 혼자서 뭐 481선 뭐 여기서 추매하고 하셔도 되는데 제가 봐드리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 한번 좋은 기억 많이 먹었던 종목인 만큼 이번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안철수 관련주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개파락하고 나서 자, 좀 더 파락하면은 좀 눈길 줄만 하다고. 자,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 만큼 또 시장이 안 좋을 때 움직이는 것보다 정치 테마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사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내일 장 딱 열렸는데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완전 막 하락을 한 거야. 막 우르르쾅쾅 하락을 해서 내일 국내 증시도 안 좋을 것 같아. 그렇다라고 하면 정치 테마주 이거 써니전자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이 안 좋을 때 우선적으로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정치 테마, 개잡주, 유가, 방산 이런 종목군들이 장이 안 좋을 때 좀 잘 올라가거든요. 뭐 금도 마찬가지겠죠. 금 관련주, 웰컴텍 같은 것도 있겠죠. 자, 장이 안 좋다. 오늘부터 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미증시가 좀 큰 폭으로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다음날 시초에 눈여겨볼 종목은 이쪽 섹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400까지 만약에 코스피 지수가 조정이 온다라고 하면 얘네들은 돈이 집중될 수 있는 섹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미리미리 좀 생각을 해두고 접근을 매매를 하시면 좀 더 좋은 시장이 올라가든 하락하든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정말 2022년은 되게 힘들었는데 2023년도에는 정말 시장이 좀 나아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2750, 2800선 여기를 뚫을진 모르겠지만 올해 안에 이 정도 상승폭은 보여줄 가능성 높습니다. 과거의 차트를 봤을 때도 자, 급락이 나온 해 다음 해엔 최소한 그 낙폭의 50% 정도는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자, 그렇다는 소리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요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 여러분들이 조금만 대응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작년에 주식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3,000선에서 종목 물리고 막 3,200선에서 물려있는 종목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추매할 돈 없으니까 방치해 두신 분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럼 지금까지 왔으면 막 손실 마이너스 3, 40%는 기본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이 탈출하기 위해선 다시금 시장이 3,000선이나 3,200선까지 올라가야 탈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손 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평단 안 와요. 과거 3,000선 위에서 물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종목은 이렇게 박스권 시장일 때 순간적으로 슈팅 나올 때 좀 팔고 밀리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평단 조절을 하시면 올해 과거에 생겼던 손실 대부분은 복구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올해 제발 손 놓지 말고 있어요. 손 놓지 말고 할 거 없으니까 손 놓을래요. 이러지 마시고 할 거 없는 분들 2,500선 여기 이 부근 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실인 종목들 다 팔라고도 말 안 해. 손실인데 눈 딱 감고 비중 각 종목별로 뭐 비중 10%씩이라도 줄이는 거야. 자, 그렇게 만든 현금 가지고 박스권에서 매매를 하시면 그 손절 충분히 해치하고도 남으니까 지금 중요한 것 행동입니다. 이거 제가 뭐 어느 부분에서 현금 비중 어느 정도 맞춰라 이런 것들도 좀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뭐 다른 유튜브나 뭐 뉴스나 뭐 리딩방처럼
오늘은 외국인들이 샀습니다. 뭐 오늘은 뭐 누가 팔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올라갈지, 어디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쭉 풀어서 말씀드리니까 제 영상이라던가 제 글 꼼꼼히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분명히 올해 좋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